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게 파볼 이야기는 바로 우리 밥상의 주인공, 쌀입니다. 최근 뉴스 보면 뭐 쌀 생산량이 줄었다, 아니다, 가격이 폭등했다, 이런저런 소식들이 많았잖아요. 대체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상황인지 좀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5년 10월 초에 나온 뉴시스, 연합뉴스, 디지털 타임스 기사들을 좀 꼼꼼하게 들여다봤습니다. 목표는 명확해요. 이 복잡해 보이는 상황의 핵심을 제대로 한번 짚어보는 거죠. 왜 농사짓는 땅은 줄었는데 단위 면적당 수확량은 늘었는지, 또 쌀값은 왜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은지 그 속사정을 속 시원하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 흥미로운 숫자들의 세계로 한번 같이 가보시죠. 우선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부터 좀 확인해 보죠. 국가데이터처, 기사에서는 통계청이라고도 나오는데요. 여기서 발표한 올해 2025년 쌀 예상 생산량입니다. 그게 357만 4천 톤. 작년이 358만 5천 톤이었으니까 그거보다는 한 1만 1천 톤, 퍼센트로는 약 0.3% 정도 살짝 줄어들 거라는 예측이에요. 네, 맞아요. 수치만 보면 정말 소폭 감소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5년 연속 감소세라는 점이 좀 중요합니다. 2021년에는 388만 톤이 넘었거든요. 그게 매년 꾸준히 줄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 배경에는 역시 계속 줄어들고 있는 벼 재배 면적이라는 큰 흐름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잠깐만요. 아까 그 생산량 수치 말씀하실 때 조정 현백률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92.4% 기준이라고 하셨고 또 실제 유통 기준은 90.4%라서 다른 수치, 그러니까 347만 8천 톤 이런 숫자도 언급됐는데 이건 왜 다른 건가요? 그거요? 네, 좋은 질문이십니다. 그 현배율이라는 게 현미를 깎아서 우리가 먹는 백미로 만들 때 얼마나 나오느냐 그 비율인데요. 통계청이 보통 발표하는 92.4% 기준 생산량은 뭐랄까 일종의 잠재적 최대 생산량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그 90.4% 기준은 실제 도정 과정을 거쳐서 시장에 나오는 백미량을 추정하는데 좀 더 현실적인 기준인 거죠. 그래서 약간의 차이가 발생하는 거고요. 근데 중요한 건 두 기준 모두에서 생산량이 소폭 감소했다는 사실입니다. 아하, 그렇군요. 잠재력이냐 현실이냐 그런 차이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 생산량 감소의 주원인이라는 재배 면적 얘기를 좀 해볼까요? 이것도 계속 줄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올해 벼 재배 면적 예상치가 67만 8천 헥타르인데요. 이게 작년이 69만 8천 헥타르였거든요. 그거보다 무려 2만 헥타르, 비율로는 2.9%나 줄어든 겁니다. 2.9%요? 네, 생산량 감소율이 아까 0.3%였잖아요. 그거보다 훨씬 큰 폭이죠. 와, 2.9% 감소면 이거 상당히 큰데요. 근데 이것도 5년 연속 감소라고요? 아니, 왜 이렇게 계속 줄어드는 겁니까? 기사들에서는 공통적으로 정부의 적정 생산 정책을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쌀이 너무 많이 생산되면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정부가 논에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심도록 유도하거나 아니면 아예 농사를 좀 쉬도록 지원하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거든요. 그 영향으로 벼 재배 면적이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인 거죠. 아하, 그러니까 정부가 의도적으로 좀 줄이고 있다. 이런 얘기군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반전이 있다고요? 바로 그겁니다. 이게 이번 분석의 뭐랄까 가장 흥미로운 지점 중 하나인데요. 벼를 심은 땅 면적은 분명히 2.9%나 줄었는데 정작 단위 면적당 쌀 생산량, 그러니까 10아르 생산량이 527kg입니다. 작년이 514kg이었으니까 그거보다 2.7%나 늘었고요. 심지어 평년, 그러니까 예년 평균 518kg보다도 1.7% 높은 수치예요. 와, 아니 정부는 생산 줄이려고 재배 면적을 줄였는데 날씨가 도와줘서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늘어버렸다니? 허허, 이건 마치 뭐랄까 자동차 엑셀을 밟으면서 동시에 브레이크를 밟는 듯한 그런 상황 아닌가요? 참 아이러니하네요. 허허, 네, 정확한 비유십니다. 이게 바로 농업 정책의 어려움, 또 예측 불가능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죠. 통계청 설명을 들어보면 올해 벼가 자라는 중요한 시기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벼 포기가 늘어나는 분월기라던가 나달이 여무는 시기에 햇빛 보는 시간, 그러니까 일조 시간이 충분하고 전반적으로 기상 조건이 좋았다고 합니다. 덕분에 포기당 이삭수도 많아지고 또 알이 꽉 찬 나달, 이걸 완전미라고 하는데요. 완전미 비율도 높아져서 단위 면적당 생산성이 향상된 겁니다. 아, 날씨라는 변수가 정말 크게 작용했군요.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
재배 면적은 정책 때문에 줄었지만 날씨 덕분에 단위 생산량은 늘어서 결과적으로 전체 생산량은 아주 약간만 감소했다. 아, 이런 복잡한 그림이 그려지네요. 그런데 말입니다. 전체 생산량 변화는 미미한데 최근에 마트에 가보면 쌀값이 심상치 않다는 걸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특히 추석 앞두고 정말 많이 올랐다는 이야기가 많았죠. 네, 맞아요. 실제 데이터를 보면 정말 놀랐습니다. 10월 2일 기준으로 쌀 20kg 한 포대 평균 소매 가격이 68,435원까지 치솟았어요. 이걸 쌀 한 가마 80kg으로 환산하면요. 무려 27만 원이 훌쩍 넘는 가격입니다. 27만 3,740원이요. 와, 네, 그게 불과 열흘 전, 그러니까 9월 22일 가격이 63,991원이었거든요. 그거랑 비교해도 4,000원 넘게 거의 7% 가까이 급등한 거예요. 열흘 사이에 말이죠. 정말 단기간에 엄청나게 올랐네요. 더 놀라운 건 작년 같은 시기 그때가 52,980원이었는데 그거랑 비교하면 무려 29.2%, 거의 30%나 폭등했다는 점입니다. 평년 가격 54,747원과 비교해도 25%나 높고요. 와, 1년 만에 30% 가까이 오르다니. 저도 장볼 때마다 쌀값 보고 깜짝깜짝 놀랐는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네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요? 생산량은 거의 그대로인데 말이죠. 맞습니다. 생산량 감소폭 0.3%만으로는 이 정도의 가격 급등을 설명하기는 어렵죠. 기사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작년에 정부가 시행했던 시장 격리 조치입니다. 시장 격리요? 그게 뭔가요? 작년 가을 쌀 수확기에 쌀값이 너무 떨어질 것을 우려한 정부가요. 시중에 쌀이 너무 많이 풀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총 26만 톤의 쌀을 사두려서 정부 창고에 보관한 조치를 말합니다. 말 그대로 시장에서 쌀을 격리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 가격 하락을 막으려고 정부가 쌀을 대량으로 사료했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왜 지금 가격 폭등의 원인이 되는 거죠?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정부가 작년에 그렇게 대규모로 쌀을 사들여서 격리하다 보니까 올해 햅쌀이 나오기 직전 시점, 그러니까 최근이죠. 그때 산지 유통업체들이 가지고 있던 묵은 쌀 재고가 바닥나기 시작한 겁니다. 팔고 싶어도 팔 쌀이 부족해진 거죠. 네, 이런 공급 부족 현상이 최근에 가파른 가격 상승을 불러온 주된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가격 안정을 위해서 취했던 조치가 오히려 1년 뒤 가격 폭등의 불씨가 되었다는 거잖아요. 이야, 이거 정책이 의도와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낳은 셈인데 이런 부작용은 예상 못했을까요? 글쎄요, 정책 결정에는 항상 여러 변수와 고려사항이 따르기 마련이죠. 당시에는 아마 과잉 생산으로 인한 가격 폭락을 막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였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결과적으로는 이런 가격 급등을 초래한 측면이 생긴 거고요. 그래서 정부도 이런 상황을 인지하고 최근에 좀 급하게 대응에 나섰습니다. 정부가 보관 중이던 쌀 한 5만 5천 톤 정도를 재고가 부족한 산지 유통업체들에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공급해서 급한 불을 끄려고 시도했습니다. 아, 정부 양곡을 풀었군요. 그럼 앞으로 쌀값은 계속 이렇게 비싼 건가요? 아니면 좀 안정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다행히 정부나 전문가들은 햅쌀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풀리는 10월 중순 이후에는 가격이 좀 안정세로 돌아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산지 쌀값, 그러니까 밭에서 나는 쌀값 가격의 상승세는 눈에 띄게 둔화되고 있다는 통계도 나오고 있고요. 9월 25일 기준으로 산지 쌀값 80kg당 22만 6,816원이었는데 이게 그 전 열흘간 0.7% 오르는데 그쳤다고 하니까 일단 그 가파른 상승세는 좀 꺾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햅쌀 출하가 본격화되면 소비자 가격도 점차 안정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죠. 다행이네요. 햅쌀이 빨리 좀 많이 나와야겠군요. 그럼 올해 전체적인 쌀 수급 상황은 어떻게 전망되나요? 햅쌀까지 다 합치면 부족하진 않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올해도 쌀은 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예상 생산량 357만 4천 톤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밥으로 먹는 쌀, 또 떡이나 과자 만드는 가공용 쌀, 그리고 정부가 비상용으로 보관하는 공공 비축 물량까지 다 합친 예상 수요량보다 약 16만 5천 톤 정도 많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네. 올해도 쌀이 남는다고요?
재배 면적도 줄이고 했는데도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아직 변수는 좀 남아 있어요. 수확 막바지인 9월 날씨가 썩 좋지 않아서 11월 중순에 발표될 최종 생산량은 지금 예상치보다 약간 줄어들 수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작황 자체는 작년이나 평년보다 좋다는 게 농가나 유통업계의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그래서 초과 생산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죠. 남는 쌀은 그럼 또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작년처럼 또 격리하나요? 네, 그래서 정부도 미리 대비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이달 중순, 아마 13일 주간이 될 것 같은데요. 그때 양곡수급안정위원회라는 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양곡수급안정위원회요?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뭘 결정하는 곳인가요? 정부 관계자뿐만 아니라 쌀을 생산하는 농민 대표, 또 쌀을 유통하는 산지 유통업체, 쌀을 가공하거나 판대하는 소비지 업체 대표, 그리고 관련 분야 전문가들까지 말 그대로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다 모여서 올해 수확기 쌀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바로 여기서 올해 예상되는 초과 생산 물량, 그 16만 5천 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예를 들어 작년처럼 정부가 사들여서 시장 격리를 할 것인지, 만약 한다면 얼마나 할 것인지, 이런 구체적인 방안들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 이 결정이 앞으로의 쌀 가격과 또 우리 식량 공급 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겠죠. 농가 소득을 지켜주는 문제와 소비자 물가를 안정시키는 문제, 이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지가 이 위원회의 가장 큰 숙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회의네요. 농민들 입장도 있고 또 우리 같은 소비자들 입장도 있을 텐데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참고로 기사에 지역별 생산량도 좀 나와 있던데 어디가 가장 많이 생산되나요? 네, 올해 예상 생산량 기준으로 보면 전라남도가 70만 4천 톤으로 가장 많을 것으로 예측되고요. 그 다음이 충청남도 69만 7천 톤, 그리고 전라북도 54만 6천 톤, 경상북도 47만 7천 톤 순서입니다. 역시 쌀 주산지들이 생산량이 많죠. 그렇군요. 자,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한번 핵심만 딱딱 짚어서 간추려 볼까요? 첫째, 정부 정책으로 벼 재배 면적은 5년째 줄고 있다. 네. 둘째, 그런데 올해는 날씨가 너무 좋아서 단위 면적당 생산량은 오히려 늘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렇죠. 셋째, 그래서 전체 생산량은 아주 약간 0.3% 줄어드는데 그쳤다. 네, 미미한 감소죠. 넷째, 최근 쌀값 폭등은 작년 정부의 시장 격리 조치로 인한 일시적인 재고 부족 탓이 컸고 햅쌀 출하와 함께 안정될 가능성이 있다. 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섯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전체적으로는 쌀이 약 16만 5천 톤 남을 것으로 보여서 정부가 곧 수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네, 정확하게 요약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단기적인 수급이나 가격 변동도 물론 중요하지만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생각해 볼 질문이 던져진 것 같습니다. 구조적으로 보면 벼 재배 면적은 계속 줄고 있고 생산량은 매년 예측 불가능한 기상 조건에 크게 좌우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민족의 가장 중요한 주식인 쌀의 장기적인 공급 안정성을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을까? 특히 앞으로 더 심각해질 기후변화라는 거대한 변수까지 생각하면 이건 정말 간단하지 않은 문제거든요. 생산량을 안정시키기 위한 어떤 기술 개발 문제라든가 급격한 가격 변동을 막기 위한 정부 정책, 그리고 쌀 농사를 계속 지을 수 있도록 농가를 지원하는 문제까지 이 복잡한 방정식의 해법을 찾는 것이 앞으로 우리 사회가 계속해서 풀어가야 할 중요한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당장의 쌀값뿐 아니라 미래의 우리 밥상을 위한 장기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오늘 저희와 함께 이 복잡한 쌀 이야기를 깊이 있게 들여다봐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드릴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